1970년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학 나온 장남과 중졸 공장 여공의 결혼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달콤하지 않았어요. 장남이었지만 부모를 모실 수 없었고 구미의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서 시작해야 했죠. 더 가슴 아픈 건 이겁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는 모유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였죠. 아이는 배고파서 매일 울어댔고 분유값도 없어서 물에 탄죽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며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1973년 봄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결혼이었죠. 김정호 씨 집안에서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상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했겠죠. 결혼식도 제대로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도 별로 없었고 축의금도 많지 않았죠. 신혼집도 문제였어요. 보통 장남이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적어도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었죠. 김정호 씨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구미의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짜리 정말 작은 집이었어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가구도 변변한 게 없었어요. 중고로 산 밥상 하나, 이불 한 채, 그리고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죠.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대신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게 저희의 데이트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김정호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저도 새로운 공장을 찾아서 일을 계속했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샀죠.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아이 용품이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김정호 씨도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발 마사지도 해주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1974년 초 드디어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김정호 씨가 우리 아들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이 이름은 김준호라고 지었어요. 준수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깐 곧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모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충분히 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라 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됐어요. 아이는 배고파서 밤낮 없이 울어댔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분유를 사야 했는데 그것도 정말 비쌌어요. 한 통에 500원인데 일주일이면 한 통이 다 떨어졌거든요. 저희 월급으로는 분유값, 월세,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떨 때는 분유를 물에 많이 타서 묽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오래 먹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배가 고프니까 계속 울었죠.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불평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김정우 씨도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도 아이가 울면 같이 돌봐야 했으니까요. 밤에 아이가 울면 둘이서 교대로 안아주고 달래주고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정우 씨 회사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1974년 석유파동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회사도 어려워진 거죠.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급기야 세 달까지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야근 수당으로 받는 돈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하루에 500원, 1000원 이런 식이었으니까. 정말 빠듯했죠. 쌀도 제대로 못 사고. 반찬도 김치와 된장국이 전부였어요. 아이 분유는 어떻게든 사야 했으니까. 저희가 굶는 날도 많았어요. 그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매일 나왔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자꾸 아픈 거였어요. 영양이 부족해서인지 감기도 자주 걸리고 설사도 자주 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죠. 어떨 때는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만 사서 먹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죠. 김정우 씨와 저는 밤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췄는데 그 비용이 5,000원이었어요. 그때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김정우 씨가 회사 동료한테 빌려서 겨우 치료비를 냈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작고 야위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말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뭘 해주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김정우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는 월급도 못 받고 집에 와서는 우는 아이를 달래야 하고 어떨 때는 김정우 씨가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더 미안했죠. 내가 이 사람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우 씨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월급도 몇 달째 밀려 있는데 회사를 나가야 한다니. 그날 밤 김정우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 아내와 아이도 제대로 못 먹여 살리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속상했어요. 이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김정우 씨는 새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구인 광고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야 했는데 저희는 연줄이 별로 없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일자리가 안 보였어요. 그동안 저 혼자 벌어서 살림을 해야 했는데 정말 한계였어요. 제 월급으로는 월세도 밀리고 아이 분유도 제대로 못 사주고 그때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이를 안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김정우 씨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나? 네, 들어오세요. 시아버지가 집 안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정말 초라한 우리 집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안고 있는 준호를 보시더라고요. 아이는 그때도 울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거죠. 이 아이가 내 손자구나 하시면서
아이를 보시는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거든요.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네, 요즘 자주 아파요. 분유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말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시아버지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보시더니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정호는 어디 있나? 직장을 구하러 나가셨어요. 직장을 내 회사가 어려워져서 나오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셨어요. 냉장고도 거의 비어있고 쌀통도 바닥이 보이고 정말 궁색한 살림이 다 보였겠죠. 그때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거였죠. 저는 부랴부랴 분유를 타려고 했는데 분유통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물에 아주 묽게 타서 줄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내가 데려가서 키우마. 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어요. 이렇게 두면 아이가 제대로 클 수가 없어.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어.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지. 이런 상태로는 아이만 고생이야. 시아버지 말씀이 맞긴 했어요. 저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보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제 품에서 자란 소중한 아이인데.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게 있나? 아이는 하루하루가 중요해. 이렇게 굶기면서 키울 수는 없잖아. 그때 김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와 계신 걸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정우야, 와서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시아버지가 김정우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아이 상태, 우리 살림 형편, 그리고 자신의 제안까지. 김정우 씨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겠어요. 아이를 보낼 수는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나아지나. 지금 이 아이 상태를 봐.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시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엄해지더라고요. 내가 반대한 결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자고. 손자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그 말을 듣고 김정우 씨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며느리, 너도 이해해줘. 아이를 위한 일이야. 너희들이 자리 잡으면 다시 데려가면 돼. 정말 잠시만인가요? 그럼 1년 안에 너희가 안정되면 다시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 아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눈물만 났어요. 김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면서 자책하더라고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 거주하고 위로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너무 속상했어요. 이틀 후 시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아이 용품들을 챙기러 오신 거였죠. 별로 가져갈 게 없었어요. 기저귀 몇 개, 옷 몇 벌, 그리고 젖병 하나. 그걸 보시고 시아버지가 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웠나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소리 말고 너희는 빨리 자리부터 잡아.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아이를 보내는 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아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이도 뭔가 느꼈는지 계속 울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제 가야지 하시면서 아이를 받으시는데 저는 참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잘 부탁드려요. 아이가 아프면 꼭 연락해 주세요. 걱정 말고 너희 일부터 챙겨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준호가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시끄럽게 울던 아이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김정우 씨도 많이 우울해했어요. 평소보다 말도 없고 밥도 잘 안 먹고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아이를 데려와야 해. 그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특히 밤에 혹시 아이가 울지 않나 해서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아이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는 잘 있어요.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프지는 않아요. 괜찮아.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잘해. 시아버지는 항상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줄까 봐 못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김정우 씨는 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저도 더 좋은 공장으로 옮겼어요. 야근을 많이 하는 대신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둘이서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용돈 한 푼 안 쓰고 외식도 안 하고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빨리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를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고 계셨어요. 준호를 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이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준호야 엄마 왔어 하고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울면서 피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이가 나를 낯설어 한다니.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 엄마 찾으면서 많이 울었어. 그런데 이제는 적응했나 봐. 적응했다는 말이 더 슬펐어요. 아이가 엄마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줬어요. 그제서야 조금씩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곁에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계속 사과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정말 잘 돌봐주신 거였어요. 분유도 제대로 먹이고 아플 때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고 저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죠. 그걸 깨달으니까 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못해준 걸 이렇게 해주시고 가족인데 뭘 이제 너희도 자리 좀 잡았으니까 곧 데려가도 되겠어. 하지만 시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시아버지도 준호를 정말 예뻐하셨대요. 손자와 함께 지내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김정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아이를 데려올 때가 된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형편도 많이 나아졌고 실제로 저희 상황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준비도 되어 있었어요. 방 2개짜리 집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아이가 다시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떨어지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준호를 보내고 6개월 만에 생긴 일이었죠.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제 몸 상태도 훨씬 좋았거든요. 김정우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어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준호한테 미안하지 않나? 둘째는 처음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데 준호는 그러지 못했잖아. 김정우 씨가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이제라도 준호를 데려와서 가족이 함께 살면 돼. 임신 중에도 계속 일을 했어요.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벌어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도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그래, 또 손자가 생기는구나. 이번에는 처음부터 너희가 잘 키워야지.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1975년 가을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민호라고 지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저도 무유가 잘 나왔고 아이도 건강했어요. 무엇보다 김정우 씨와 제가 처음부터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호가 더 그리웠어요. 우리 첫째도 이렇게 키워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민호가 태어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준호가 저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동생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아가야 하면서 조심조심 만져보고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다 모였네. 준호도 이제 데려가야지.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1년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요. 준호를 데려오는 날 정말 떨렸어요. 아이가 저희와 함께 사는 걸 좋아할까?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걸 싫어하지 않을까? 시아버지가 준호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엄마 아빠랑 살아야 해.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거야. 준호는 처음에 울었어요. 할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었던 거죠. 하지만 동생이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금세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4명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준호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와는 환경이 많이 달랐거든요. 밤에 자다가 할아버지하고 찾기도 하고 낯선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김정우 씨와 저는 정말 열심히 준호를 돌봤어요. 특히 준호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 준호가 형이야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하고 계속 말해줬어요. 다행히 준호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천국 같았거든요. 아이들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워주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특히 김정우 씨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에는 공원에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아버지였어요. 준호를 1년 넘게 키우시면서 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처음에 너를 잘못 봤나 보네.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완고하셨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사과를 하시다니.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야, 준호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아이가 밤에 잠꼬대로 엄마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내가 너희를 갈라놓은 건 아닌가 싶어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았어.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해. 그런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게 다행이야.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차갑게 대하셨는데 이제는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순자야,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지. 몸조리 제대로 하고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시누이들도 달라졌어요. 특히 성격이 안 좋다던 분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형수,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신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준호를 키우시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셨대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시고 우유 먹이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보시니까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셨대요. 이 사람이 우리 정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김정호 씨 직장도 안정되고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들은 많았어요.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준호는 점점 의젓한 형이 되어갔고 민호는 건강하게 쑥쑥 자랐어요. 주말에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곤 했는데 시아버지가 손자들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우리 준호 민호 잘 컸네. 엄마 아빠가 잘 키운 거야 하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저도 시댁 식구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명절 때는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시어머니께서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좋네. 우리 정우가 복이 많아 하고 말씀해 주실 때면 정말 감사했어요. 김정우 씨도 이런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어요.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거야.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현명한 어머니가 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